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제목을 줄여서 CPGen이라고 부르더라고요. CORL 2025년에 퍼블리시가 된 따끈따끈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먼저 살펴보면은 컨스트레인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비주모터 플래시를 학습하는 데 쓰는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그런 연구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연구원 분부터 잠깐 살펴보면은 케빈 린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스탠포드에서 석사를 따시고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블리했던 연구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번 말씀드릴 연구를 포함해서 엔비디아에서 인턴을 하셨다고 또 봤던 것 같은데, 그루트 N1에도 참가를 하셨었고, 밑에 오픈엑스 인바디먼트에도 같이 연구를 하셨던 그 로봇 쪽에서 활발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연구자이신 것 같습니다. 옥차는 논문의 순서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봇을 학습할 때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피겨 AI나 피지컬 인텔리전스에서 폴리시를 잘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좀 만들어냈는데, 이런 모델들은 잘 아시겠지만 학습을 통해서 이런 액션들을 내보내게 되고, 이 액션들을 잘 내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양의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로봇에 국한되지 않고 챗GPT나 제미나이나 그런 다양한 큰 라지 모델들, 그런 모델들도 굉장히 많은 양의 인터넷 스케일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신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게 로봇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데이터는 굉장히 다루기가 조금 생성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데이터들은 빨리빨리 좀 생성할 수 있는 감이 있는데, 로봇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로봇을 이렇게 움직여서 어떤 작업을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데이터를 습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연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UMI라고 Universal Manipulation Interface라고 하는 연구에서 나온 동영상인데, 이렇게 작은 툴만 가지고 그리퍼를 흉내를 내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좀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좀 오래전에 나온 연구인데 휴대폰을 가지고 크라우드 소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었던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셋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로봇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쉽게 얻으려는 것과는 좀 별개로 조금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 양을 불려볼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미믹젠과 스킬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믹젠이 23년에 나온 연구로 조금 더 초기의 연구인데요. 미믹젠 같은 경우에는 소스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을 때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서브 태스크의 조각들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새로운 씬에 대한 옵저베이션에 들어갔을 때 그 소스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셋에서 이 오브젝트를 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서브태스크 트래젝토리를 샘플링을 하는 거죠. 샘플링을 하면 그때 수행했던 트래젝토리가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처럼 나와 있을 텐데, 이 트래젝토리를 지금 보고 있는 씬에 맞춰서 이렇게 트랜스폼을 시켜줍니다. 트랜스폼을 시키고 나서 이때 발생하는 오차 같은 경우는 이게 직선으로 인터폴레이션을 시켜서 그 소스 데몬스트레이션을 바탕으로 이걸 새롭게 조합을 해가지고 지금 환경에서도 데몬스트레이션을 얻을 수 있는, 데몬스트레이션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스킬제는 여기에 더불어서 이 인터폴레이트 하는 부분이 사실상 거의 나이브한 방법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션 플래닝으로 수행하도록 좀 파이프라인을 제안을 하였고요. 여기서 얘기했던 개념이
프리 스페이스에서 로봇 팔이 이동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모션 세그먼트, 실제로 이 컵을 잡거나 실제로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스킬 세그먼트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그렇게 두 가지로 소스 데몬스트레이션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CP제는 여기에서 이제 오브젝트의 스케일이 바뀔 때 또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어떤 알고리즘을 좀 제안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게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소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소스 데이터를 프리스페이스 모션이랑 로봇 스킬 부분으로 세그멘트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 키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로봇의 그리퍼나 오브젝트의 어떤 위치에 키포인트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람이 지정을 하고 나서 소스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부분을 거치고요. 그리고 새로운 씬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좀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씬이 생성이 됐을 때 그 씬에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트래젝토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여기서 키포인트 트래젝토리라고 하는 그 컨스트레인을 제안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몬스트레이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액터라고 하는 게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액터의 엔드 이펙터나 그리고 오브젝트에도 그 키포인트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단순화를 위해서 그리퍼의 키포인트를 표시를 했고요. 키포인트 트래젝토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키포인트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모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이 로봇이 이 원기둥을 집으러 갈 때 이렇게 그리퍼가 이동을 하겠죠. 그 키포인트들을 이렇게 모아둔 게 키포인트 트래젝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가 이 키포인트가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게 액터 프레임 기준으로 그 키포인트가 기술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오브젝트 기준으로 좌표계에 변환을 해줍니다. 여기 위에 있는 식을 통해서 좌표계 변환이 되는데 식으로만 보면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서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KI라고 하는 키포인트가 로봇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제 KI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액터 역시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위치가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TA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역시 월드 프레임 기준으로 기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역변환을 해서 이 오브젝트 기준으로 월드 좌표계의 위치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을 다 곱하면 액터 기준으로 기술되어 있던 키포인트가 오브젝트 기준으로 그 좌표로 계산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모든 t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서 키포인트 트래젝토리를 오브젝트 기준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는데요. 이게 기존의 연구들과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릴레이트웍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액션 세그먼트를 스킬 세그먼트를 그대로 트랜스폼 시키고 움직여가지고 새로운 데몬스트레이션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는 오브젝트의 스케일에 따라서 키포인트를 다르게 해줌으로써 조금 더 다양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데이터를 잘 생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제안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 스케일링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는 넌 유니폼 스케일링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원래 있던 오브젝트의 키포인트가 스케일을 거치면 이게 좀 더 커지게 되면서 큰 오브젝트에 대한 키포인트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그 각 키 포인트에 대응되는 이 최적의 로봇 조인트 그 컨피규레이션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이 forward kinematics라고 하는 건데, Q가 이제 로봇 조인트고, Q라고 하는 로봇 조인트가 있을 때 그 로봇의 키포인트의 좌표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아까 쭉 단계를 거쳐서 오브젝트 기준으로 키포인트의 좌표, 거기에 다시 월드 좌표계로 변환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 첫 번째 항이 이야기해주는 거는 로봇이 아까 오브젝트 기준으로 변경을 했었던 그 키포인트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약을 주는 그런 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무스니스 페널티가 있는데, 전 t-1 시간에서의 조인트랑 조인트 컨피규레이션이랑 t 시간의 조인트 컨피규레이션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급격하게 로봇이 움직이지 않도록 제한해주는 터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메소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실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실험은 미믹젠 벤치마크에서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했고, 여기서 태스크가 원래 이렇게 스택3, 스퀘어 이런 식으로 태스크가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뒤에 G가 붙은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G가 붙은 거는 지오메트리 제너럴라이제이션 태스크라고 해서 원래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타겟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다양하게 변경을 하면서 그때 태스크를 얼마나 잘 수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라인은 미믹젠과 데모젠이 있는데, 데모젠은 CP젠과 굉장히 유사하게 키포인트를 기반으로 데모를 만드는데, 여기서 CP젠에서 제안하는 그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고려는 없는 그런 베이스라인입니다. 네,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위에가 G가 없는 태스크라서 일반적인 태스크인데, CP젠과 데모젠, 미믹젠으로 생성한 데이터셋을 폴리시에게 학습을 시켜서 그 폴리시가 얼마만큼의 성공률을 내는지를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데모젠과 CP젠이 좀 유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CP젠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RGB랑 D 플러스 S는, RGB는 폴리시의 입력이 RGB 이미지라는 거고, D 플러스 S는 뎁스랑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폴리시 입력으로 들어가는 그런 폴리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CP젠이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스케일을 갖는 태스크 오브젝트가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이미 만들어 두어서 실제로 이 상황에서 태스크 평가를 했을 때 다른 데몬스트레이션 생성 연구들보다 좀 더 좋은 태스크 석세스 레이스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리얼월드 실험인데요. 여기서는 4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각 태스크마다 한 번의 휴먼 데몬스트레이션이 들어가고, CP젠이 그 한 번의 데몬스트레이션을 1000개의 데모로 불려준 다음에 그 1000개의 데모를 가지고 다시 디퓨전 폴리시를 학습을 해서 태스크 성공률을 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태스크마다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학습을 할 때 썼던 오브젝트 사이즈를 제외하고 이블레이션 할 때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심2리얼 트랜스퍼 성능입니다.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직접 만든 데이터셋, 직접 만든 태스크다 보니까 오브젝트들을 다시 디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을 올려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미믹젠이 생성한 데모로 학습한 폴리시보다 CP젠의 데모로 학습한 폴리시가 더 성공률이 좋게 나온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에벌레이션 스터디는 그 키포인트 트래젝토리를 컨스트레인으로 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요소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미믹젠과 CP젠을 비교를 해보면 미믹젠이 시도를 할 때마다 그 시도를 많이 할수록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잘 만든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 숫자가 높을수록 데이터를 데몬스트레이션이 실패하지 않고 잘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플래시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성한 데몬스트레이션 학습한 플래시가 각각의 컨피규레이션에서 얼마만큼의 성공률을 보이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포즈 같은 경우에는 매 실험마다 그 타겟 오브젝트 위치만 바꾸는 거고,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그 포즈 위치도 바꾸지만은 그 타겟 오브젝트의 스케일까지도 변화를 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를 포함하고 있는 CP젠 방식이 지오메트리가 포함됐을 때 더 성공률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이게 CP젠은 하나의 휴먼 데몬스트레이션만 있을 때에도 폴리시가 그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데몬스트레이션을 잘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키포인트 트래젝토리 제약 조건을 활용을 해서 이 오브젝트의 스케일이 변하더라도 그것을 잘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 제한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시뮬레이션과 리얼월드 실험에서 잘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한계를 꼽자면은 이 스킬을 세그멘테이션 하고 키포인트를 지정하는 그런 프리프로세싱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